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당분간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리고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주식들이 좀 색깔이 바뀌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니 오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컨디션이 네. 지금은 좋고요. 네. 다시 안 좋아질까 봐 나이가 먹은지라 네. 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이고, 지난주에 맞습니다. 깨닫고 네. 조금 텐션을 낮춰서 있는 거고요. 네. 몸은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오늘 약간 김현준 대표님의 텐션이 좀 낮더라도 네, 이해해 주세요. 그게 컨디션 문제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 좀 병원 좀 다녀오셨어요. 네 맞아요. 아 맞다. 아, 이거 참 이거 드려야 돼.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아 제가 샀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제가 그 후배 예. 언론인께서 네네네. 페이스북에 서평 쓴 걸 봤습니다. 아, 네. 요거를 읽으면 네. 이 여의도 선수들이 어떤 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고 아, 어떤 건 아닌 거고 하는 것을 예. 다룬 첫 번째 책이다. 아, 네네네. 꼭 읽어봐요. 네. 이 업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쓴 책이 네. 아직까지는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아 근데 네. 이렇게 쓰면은 네. 너무 속살을 하시면 이 금융투자업자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제도권 계시는 분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네,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네.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아, 개인 투자자들이 네, 알아야 되니까. 일단은 그냥 알고 판단을 하자. 아, 그게 뭐 이렇게 불법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겁이 납니다. 네네네. 왜냐면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돈을 아, 벌고 네. 개인 투자자들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거. 네. 아니 그 제가 알기로는 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그 사명 취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퍼블릭 그렇죠. 그죠? 대중을 그렇죠. 위해서 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 네. 그리고 저하고 공동 창업자가 성격이 솔직한 편이에요. 아, 네네. 네. 직선적인 편이고 숨기는 걸 되게 답답해하는 편이라서 네. 보통은 웬만한 거 다 얘기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 숨기는 부분도 있죠. 네. 하지만 네. 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에는 네. 더 속속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와이스트리트 보시고 네네네. 책도 읽어보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저한테 댓글이나 DM 남기시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현준 대표님이 반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1월에 됐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때 북토크 갔던 게 3월이었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요즘 뭐 그냥 반년은 금방 갑니다. 네. 제가 지금 이 네. 윤정부의 수혜를 받아서 예. 마지막 30대가 되었거든요. 아, 만 나이로? 네. 오.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4자로 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네. 저한테 마지막 주어진 1년이다. 내 나이 30대는 이제 11개월밖에 없다. 네. 이 11개월을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겠다. 오. 누구보다. 오. 네. 더 비지스트. 네.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네. 살고 있고요. 네, 주식도 열심히 하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열심히 가열차게 출연도 하고 저녁에는 책도 읽고 책도 쓰고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원래 열심히 하셨었는데. 아니에요. 더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만 네네네. 사람이 발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좀이 쑤시는 편입니다. 투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같이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2023년 상반기 시장 한번 좀 복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뜨거웠죠. 그렇죠. 엄청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지수 또는 전 세계 시장 흐름을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되게 기분 좋아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요? 코스피가 제가 알기로 원래 1등 찍었다가 지금 2등 정도로 전 세계 지수. 글로벌 증시. 네.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코스닥은 지금 압도적인 1등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뜨거웠죠. 네.
그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네. 근데 또 저희도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고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야 지수가 이렇게 20-30%씩 올랐다고 하는데 네. 내 계좌는 왜 안 올랐지? 왜 내가 들고 있는 거는 하나도 안 오르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네. 이랬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되게 어려운 양극화가 되게 강력했던 그런 시장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또 올라갈 때는 또 상대적인 박탈감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눈에는 가장 많이 오른 업종, 많이 오른 섹터, 주식이 눈에 띄니까요. 그렇죠. 어떤 거는 벌써 더블이 났고 막. 그리고 내가 그 주식을 분명히 뭔가 네. 미리 들었었거나 네. 매매를 하려고 했거나 봤는데. 아니면 샀다가 네. 한방 올랐을 때 팔았던 경우도 분명히 많으셨을 거기 때문에 제 얘기인가요? 저 얘기예요. 다 그렇지 않나요? 거의 누구나. 네. 안 그런 사람만 근데 또 보여요. 야 누가 얼마를 벌었대더라. 그렇죠. 이 하우스는 뭐 상반기에 몇십 %를 했대더라. 나는 왜 안 됐지? 하는 그게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공감합니다 제가.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올라갈 때도 그렇고 뭐 지수랑 비교 당하고 가장 네. 잘한 투자자랑 비교되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투자자의 숙명이. 그렇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 한 2,200에서 2,650까지 가열차게 오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그렇죠.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맞아요. 한 100포인트, 150포인트 정도의 조정인데 네. 계좌에 찍히는 걸 보면은 네. 또 휘황청합니다. 네. 네. 약간 그 즈음에서 뭐 속된 말로 이제 리밸런싱 좀 한다고 이제 좀 건드렸다가 네. 네. 가장 최근에 담은 종목들은 훅훅 빠지고. 예, 시퍼렇게 돼 있고. 네. 네. 제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 얘기라니까요.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그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지수와 그 경기 전망과도 저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1월에 나왔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때 그런 질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네네. 나는데 그 즈음에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주식시장이나 경제 전망을 물어봤다면 네. 와이스트리트에서 아마 다뤘을 거고요. 네네네. 그랬다면 저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되게 가까워 있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도 많이 익숙해졌던 네.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오를 겁니다. 음.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겠지만 원래 왔던 거고 경기 침체가 올 쯤 되면 주식시장의 바닥은 시작됩니다. 네. 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가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어쨌든 주식시장은 올랐기 때문에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제 전망은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떨 거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못 본 사람들은 왜 나는 안 올랐지? 왜 내 건 안 되지?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네. 좀 버신 분들은 이제 좀 정리를 좀 슬쩍 해볼까? 이거 속된 말로 데드캣 바운스 아니야? 이제는 좀 아직 경기 침체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네. 거거든요. 네. 그게 다 같은 얘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경제보다 주식시장이 조금 선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전으로 보면 경제는 떨어지고 있는 즈음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네. 경제는 거의 어느 저점 부근일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 그거보다 선행하니까 좀 올라왔죠. 네. 그럼 지금부터 어떨 거냐. 경제는 저점 부근일 거니까 올라가죠. 네. 이 올라가는 1, 2년 동안 주식시장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길게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근데 경기가 올라오는 저 속도를 보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올라갑니다. 예. 당분간 꽤 오랜 기간 저는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시장의 스타일이랑 결부되는 것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리고 지수를 견인했던 그런 주식들이 좀 색깔이 바뀌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으셨던 분들 중에 조금 내 계좌는 소외됐어 하시는 분들이 네. 반대로 좀 좋아지는 모습이 생겨요. 그 작은 주식들, 소외된 주식들은 보통 주도주가 아니고 시가총액이 작고 뭐 이런 개별 주식, 뭐 가치 주식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작기 때문에 지수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수를 많이 견인한 것들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최근에 많이 오른 조선주, 네. 계속 잘 나가고 있는 자동차, 이런 시가총액 비중이 큰 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지수는 같이 슬로우 다운 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일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그 와중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조금 오르지 않았던 또는 시가총액의 비중이 작았던 주식들은 시세를 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하자면 지금부터는 경기는 계속해서 좋아진다. 주식시장은 우상향하지만 올해 상반기만큼 가파르진 않을 거다. 그리고 오르는 주식이나 섹터를 봤을 때는 상반기에 좋았던 것보다는 상반기에 조금 쉬었던 것 위주로 찾아보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과거 6개월의 뷰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에 저의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약간 그 얘기를 다시 곱씹어 보면 네. 막 저 무거운 조선 같은 것도 50% 이상 올랐고 네. 자동차도 엄청 올랐고 지금이라도 해서 멀쩡히 잘 갖고 있던 거 수익 안 나는 거 다 정리하고 네네. 저기 지금 배가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 네네. 저기 비행기 만들지도 몰라 저 조선. 그거 막 담고 하면은 오히려 거꾸로 물릴 수도 있다라는 뜻일까요? 물릴 것까지는 없지만 아까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100포인트 정도 조정이었다. 네네네.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닌 거죠. 2700에서 100이라고 하면은 사실 10%도 안 되는 네. 수준, 5%에서 10% 사이니까 그 정도의 움직임 정도일 거라서 내가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로 갈아타면 크게 물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 지금 물린 거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올해 가장 잘 나간 섹터로 불탈까요? 네. 따라갈까요? 하면 저는 전자. 아. 조금 소외됐던 게 시세가 더 날 확률이 높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기다려라. 그런 게 더 나을 겁니다.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근데 물론 그게 뭘 갖고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한 거라서.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이 이익도 잘 못 내고 네. 이 산업이나 시장 트렌드에도 전혀 동떨어져 있고 근데 여러분들만 그냥 좋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PER, PBR이 너무 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그 괜찮다고 하는 게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언젠간 오를 수 있죠. 근데 6개월, 1년 텀에는 안 오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경기를 말씀드리는 건 이 순환 주기가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하는 대전제 안에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대전제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이 과연 지금 경기에 맞는 거냐? 경기의 순환 초입에 오르는 산업이냐, 네. 중반에 오르는 산업이냐, 후반까지 기다려야지만 그 산업이 그때서야 오르는 산업이냐라고 보면 그거를 잘 가려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소외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오른댔어. 라고 생각하실 때 조심해야 될 거. 네. 아주 잡주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돈 못 버는 애들 안 되는 그쵸. 거고요. 근데 PER,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경기 선행 업종이냐, 동행 업종이냐, 후행 업종이냐를 한번 보고 네. 지금은 경기가 돌아서는 초입이니까 가능하면 경기 후행되는 예를 들면은 뭐 음식료라든지 네. 아니면 고용 경기랑 관련이 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뒤에 봐도 되지 않겠냐. 급하지 않다. 상대적으로. 아하. 네, 그런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 속가내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경기 초반, 중반, 후반 언제 오르는 산업인지 그 산업의 성격 네.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 특히 그렇습니다. 본인의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이라면. 그렇죠. 그 지난 1월에 그러니까 연초여서 특히나 제가 많이 여쭤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네. 경기 민감주가 그렇죠. 좋을 거다. 네. 경기 회복 초입이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도 그렇고 네. 반도체, 조선도 다 거기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1월에 출연하셨을 당시에 현금 비중이 20%가 있는데 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 네. 근데 그걸 상반기 중에 다 쓰고 싶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다 사고 싶다고. 네. 혹시 그렇게 하셨나요? 다 못 샀습니다, 아직. 그래요? 여전히 20%예요. 오,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요. 네. 주식을 판 것도 있고
그만큼 다시 채운 것도 있고 네. 해서 20%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거를 주식을 더 사야 된다라고 하는 스탠스는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느린 편이라 제가 생각하고 그때 말씀드린 것보다는 집행을 못한 편이고요. 사실 집행을 했다면 좀 더 벌었을 것 같은데 네, 네. 후회되는 면도 있죠. 근데 사실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100%, 현금 네. 0%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보통 뭐 한 5%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시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네. 운용사에서. 근데 네. 저희는 좀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힐난을 많이 하시죠.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네네. 왜 현금을 이만큼이나 들고 있느냐. 현금을 어쨌든 뭐라도 사면 네. 좀 낫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사업한 지가 네. 6개월, 1년, 2년 된 게 아니라 훨씬 더 길단 말이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장, 내리는 장, 올라가는데 우리가 더 많이 했던 때 또는 덜 떨어졌던 때, 못 네. 따라갔던 때 네. 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떨어진 때, 좀 덜 떨어진 때 뭐 이런 걸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확인해보고 노하우가 쌓인 결과가 현금 비중인데요. 네. 지금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렇게 잠재적으로 저희를 보시는 분들이 왜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이걸 사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급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질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으세요, 고객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항상 안 가지고 있다. 주식 100으로 평생 가는 것하고 네. 주식 80, 현금 20으로 평생 가면서 이 업턴과 다운턴을 다 경험해 보면 네. 고객들이 장기 투자하는데 더 용이한 것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좀 덜 따라가더라도 떨어질 때 우리는 덜 떨어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운용사에서는 그 현금 비중 조절이 잘 되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 못 참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MTS 안에 있으면 이게 현금이 예수금을 아깝죠. 쓰라고 있는 거지. 예수금을 사라고 있는 거지. 이거 어디? 네. 항상 잔액, 네, 전체 네. 매수, 네네. 전액 매수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제 얘기예요? 예. 그거를 네. 현금 비중을 그렇게 정확히 관리하시는 분들 물론 이제 전문 투자자들 중에서는 네네. 소수점 단위까지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일반인들한테 정말 힘든 일 아닌가요? 힘든 일이죠. 네. 저도 예수금은 0이에요. 어떤 개인 계좌요. 개인. 그 네. 무슨 소리냐? 네. 회사랑 다르게 하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네. 저도 MTS 안에 예수금이 있으면 네. 불안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으면 모르지. 네. 근데 A라는 주식을 이미 갖고 있는데 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금 이만큼 갖고 있는다? 그럴 바에는 A 주식 더 사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MTS에 주식을 안 넣습니다. 아니 돈을 안 넣어요. 빼놔요. 은행 계좌로 다 빼놓습니다. 은행 계좌로 웬만하면 빼놓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예수금이 없다. 네. 나는 주식을 다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 반드시 은행 계좌는 또 따로 있으실 거고요. 생활비 계좌도 있을 거고 월급 계좌. 적금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신용대출을 만들어 놓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넣었다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꼭 쥐어짜가지고 돈 생길 때마다 오늘 이번 달에 20만 원 남았네? 20만 원 예수금 집어넣어. 바로 내일 매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내가 정말 꼭 이걸 사고 싶은가 이만큼 사고 싶은가 할 때만 그쪽에 넘겨서 사고요. 저는 그 정도의 주식이 아니거나 또는 내가 주식을 샀는데 어느 정도 올라서 처음 살 때와 비교했을 때 이거 안전마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아예 안 사고 다음 프레시한 주식이 나올 때까지 은행 잔고에 많이 놔두고요. 네. 저는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지금 전체 주식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는 현금 유동성이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냥 은행 계좌나 이런 네, 쪽으로. 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같은 주식 계좌에 놓으면은 결국 또 이제 손이 근질거려서 사게 되니 아예 사요. 빼놓는.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네.